확정일자를 먼저 땡겨서 받게 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확정일자를 먼저 땡겨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20% 빠져나간 집은 다시 그 집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참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사한 날 준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반쪽짜리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배워볼 거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임차인들이 이 우선 변제권에 대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그 일정한 요건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의 구비 요건을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건 항상 세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아예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확정일자가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 변제권에는 권리, 즉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임차인한테 이렇게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라는 걸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배당 요구라는 걸 안 하게 되면은 이런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인한테는 배당금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올바른 배당 요구가 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사례를 보면서 그 내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가 2015 타경 2054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둔촌동에 우성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인데요. 물건 존별은 아파트, 대지집은 한 10평, 건물 실평수는 25.7평이니까 한 33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2016년 당시에 최초의 건전평가 금액이 얼마였는가? 3억 8천만 원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던 물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2, 3억대 아파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 3억 갖고는 아파트를 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세대가 돼버리긴 했죠. 자, 근데 그런 물건이 한번 유찰되고 낙찰이 됐는데 낙찰이 얼마에 됐는가? 3억 8,799만 9천 원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오히려 신권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물건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 어떤 경매 물건이 신권에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다고 보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신권에 유찰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죠. 근데 이 사건은 저 낙찰받은 금액을 보니까 이 낙찰받은 분이 꼭 낙찰받고자 하는 그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3억 8,799만 9천 원. 뒤를 갖다가 9999 막 이렇게 쓰잖아요. 저렇게 9999를 쓰는 그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실제로 제가 경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장 적은 차이로 떨어졌던 사건은 어떤 사건을 본 적이 있냐면은 500원 때문에 2등이 된 사건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금액을 써갖고 폐찰이 되느니 차라리 뒤에 번호를 큰 숫자를 쓰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9999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물건은 그때 당시에 신권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건이었는데요. 놀라운 건 바로 뭐냐면은 이찰자가 몇 명이나 달라붙었냐? 이찰자가 41명이나 달라붙어서 경쟁을 벌였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물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 보니까 2등을 이찰 들어온 사람 참 아깝지 않았습니까? 2등을 이찰 들어온 사람 얼마에 들어왔냐면은 3억 8,755만 5천 원. 1등으로 낙찰받은 사람은 3억 8,799만 9천 원. 이렇게 낙찰받으면요, 기분이 진짜 짜릿해요. 내가 경매물건 이찰 들어서 낙찰 받았는데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낙찰을 받아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낙찰 받으면 낙찰자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금액에 낙찰된 사례였는데 이 물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찰에 들어온 사건이었는가? 그 지도를 한번 보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해당 아파트가 인기가 많았던 그 이유를 알겠죠. 서울에 가보시면 지하철 9호선이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가 여의도를 거쳐서 강남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일자리 많은 데는 다 거쳐서 가다 보니까 지하철 9호선을 황금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하철 9호선 직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다. 교통이 워낙 편리한 그런 아파트다 보니 인기가 많았겠죠. 그럼 이런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면은 자존심이 좀 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초역세권 아파트다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런 초역세권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오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겠죠.
그럼 과연 이 물건 낙찰받은 분은 성공한 입찰이었는가? 아니면은 하자가 있었던 물건이었는가? 지금부터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권리 분석하실 때는 등기부등본 먼저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임차인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지 실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해당 사건의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내셔야 되는 건 바로 뭐다? 말소기준 권리. 해당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주식회사 페이퍼코리아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그 권리부터 밑에 있는 권리가 전부 다 소멸하다 보니까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깔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임차인을 분석해야 된다. 자, 위로 올라와 보니까 임차인 션모 씨가 임차를 들어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실 때는요, 처음에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전입신고일자만 먼저 보고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그러면 해당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를 보니까 언제 들어왔는가? 2014년 9월 15일 날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그 시점은 언제가 된다? 바로 2014년 9월 16일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시점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그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임차인 분석하실 때 대항력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세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임차인은 다행히도 뭐를 받아놨냐면은 확정일자를 받아놨네요.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갖다가 유심히 보시면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임차인이 그 전입신고 하기도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네. 전입신고는 9월 15일 날 했는데요. 확정일자는 그 3일 전인 9월 12일 날 먼저 받아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집에다가 전입신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확정일자를 먼저 땡겨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확정일자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먼저 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확정일자를 먼저 땡겨서 받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확정일자를 먼저 땡겨서 받게 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확정일자를 먼저 땡겨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국적으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기는 거냐? 모든 걸 다 갖춘 날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먼저 땡겨 받았다라고 해서 그 날짜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까지 모든 걸 다 갖춘 날 그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확정일자를 먼저 땡겨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이 확정일자를 갖다가 3개월 전에 먼저 땡겨서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는요, 전입신고하러 가시는 날 확정일자 그냥 같이 받아오시면 돼요. 어차피 그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날짜는 모든 걸 갖춘 날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2014년 9월 16일 오전 0시에 우선 변제권도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한테 이렇게 우선 변제권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에다 뭐를 해야지만 배당금을 준다?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지만 배당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배당 요구 일자를 보니까 언제 했는가? 2016년 1월 25일 날 배당 요구를 했죠. 근데 반드시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 2일 내에 해야지만 올바른 배당 요구가 된다. 근데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6년 8월 16일까지였다 보니까 그 이전에 배당 요구한 사건이 맞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맞지만 배당도 받을 수가 있는 임차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 배당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날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9월 16일 오전 0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 날짜 또한 누구보다 빠르다? 최초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배당도 1순위로 배당받아가는 임차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 배당받는 건 임차인이 배당받고 임차인이 배당받고도 남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저당권자. 그래도 남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채권자들이 이렇게 나눠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 물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돼 나찰이 됐죠. 그 3억 8천 정도 나찰된 돈을 갖고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임차인이다. 임차인 얼마 배당받겠습니까? 저 2억 3천 다 받겠죠. 2억 3천 다 받으면은 이제 돈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남죠.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밑에 있는 근저당권 채권자가 배당받고 이 사건은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맞으나 2억 3천만 원을 전부 다 배당받을 수가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나찰제가 추가적으로 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물어주지는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2억 3천 전부 다 배당받는 임차인 맞습니다. 근데 대항력은 있거든요. 그럼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임차인일까요? 아니면 이제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임차인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나라 민법상 배당 요구를 한 거를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봅니다. 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 나 돈 받고 나가겠다 의사표시를 했는데 2억 3천만 원 전부 다 받았죠? 그럼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버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여러분들 낙찰받고 저 임차인은 내보내시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전혀 하자가 없는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경매 초보 시절 때 경매를 처음 입찰하실 때는 이런 물건 입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이런 사건이 명도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은 왜 명도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매 초보자 시절 때 가장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권리 분석 걱정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내가 건물권 낙찰받았는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간다라고 버티면 어떡하지? 명도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듯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은 명도가 굉장히 쉬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은 왜 명도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저 임차인은 2억 3천만 원 전부 다 배당 받으니까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다 보니까 낙찰자가 찾아가서 이제 내 집이니까 좀 나가달라 얘기하면 저 임차인 잘 나갈까요? 잘 안 나갈까요? 그래도 안 나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왜 안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나가.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경매 당하게 되면 주변 지인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느냐? 내가 아는 어떤 애는 경매당했는데 버티니까 낙찰자가 이사비용 하라고 몇백만 원 주던데 너도 계속 안 나간다고 버텨봐. 그러면은 이사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잘못된 정보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차인은 보증금을 하나도 손해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임차인들은 명도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임차인이 나중에 2억 3천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수령해야 되겠죠. 법원에 가서 이 2억 3천만 원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낙찰자한테 서류를 받아가야지만 이 돈을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찰자한테 두 가지 서류를 받아가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서류는 첫 번째가 명도 확인서라는 걸 받아가야 되고, 그 명도 확인서에는 반드시 낙찰자의 인간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인간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 뭐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인간 증명서. 이 두 가지 서류를 법원에다 제출을 해줘야지만 법원에서 2억 3천만 원 배당금을 내줍니다. 즉 낙찰자한테 그 두 가지 서류를 받아가야지만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명도 확인서의 내용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임차인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을 비워주었음을 확인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임차인이 그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도 명도 확인서를 써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을 비워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전제 조건이 깔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은 명도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명도 확인서나 인간증명서는 언제 주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짐 빼는 날, 이사한 날 줘야지. 먼저 줘버리면은 낙찰자는 그 명도를 하는 그 칼자루를 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임차인한테 전화가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라고 전화가 오느냐? 제가 갑자기 경매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여력이 너무 없다. 전 재산을 갖다 보증금을 넣어놓은 건데 갑자기 경매를 당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지금 어디 이사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나 인간증명서를 좀 먼저 좀 써주시면은 얼른 배당받아서 다른 데다 계약금 걸고 나가겠다. 이렇게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명도 확인서나 인간증명서 먼저 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금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이사한 날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먼저 줘버리시면은 그 명도가 굉장히 어렵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어떤 일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침에 임차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지금 이삿짐차 불러서 짐을 빼고 있으니까 명도 확인서나 인간증명서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 명도 확인서나 인간증명서를 챙겨갖고 현장으로 간 거죠. 현장 가봤더니 진짜로 이삿짐차가 와 있어요. 이삿짐차가 와 있고 짐도 그때 당시 한 20% 정도가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야, 이사도 시작했고 이삿짐차도 와 있는데 뭔 일 있을까 싶어서 그 자리에서 명도 확인서랑 인간증명서를 줘버렸거든요. 이 악독한 임차인은 어떡하느냐. 그 20% 빠져나간 짐을 다시 그 집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참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한 날 준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반쪽짜리 정답이고요. 이사가 전부 다 끝나고 공과금까지 전부 다 정산하고 명도 확인서나 인간증명서를 주셔야지 안전한 명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